자주 왜 보는 곳마다 다를까요? 이렇게 저한테 물으신다면 그거는 상담자의 환경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랑 인연이 되시는 분들은 다 제 나이 또래가 사실은 많거든요. 원래 손님은 주인 따라간다고 주인 연령대로 오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어머님이 오실 때도 있고 인제 제 또래가 올 때도 있고 저보다 어린 분이 오실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음 제 또래가 오잖아요. 제 또래 저랑 정말 결혼도 안 했고 저랑 비슷한 상황인 친구가 오면 정말 친구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세대를 살고 그분이 겪은 걸 내가 똑같이 겪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얘기가 잘 통하고 그리고 인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거를 막 알려주는 거예요. 직업 중에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공부를 하면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 막 이런 것들이 정보를 내가 많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 또래인데 아기를 키우는 엄마가 오면 저는 이제 간접 경험, 제 친구들한테 들었던 내용, 제 친구들은 다 아기 엄마들이니까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이분과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직접적인 경험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어머니가 오면 어머님, 그러니까 저희 엄마 뻘 되시는 분들이 오면 저는 상담을 어떻게 하겠어요? 보통은 이제 제 어머님 되시는 분이 오면 보통 자식 얘기를 많이 물으시거든요. 자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저는 자식 입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어머님과 저와 공감대가 형성될 수는 사실은 없어요. 같은 세대를 산 것도 아니고 나이 차이도 나고. 근데 저는 자식 입장에서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 그 자식이 이런 마음, 그 자녀분이 이런 마음이실 거다. 그래서 아마 그런 행동을 하셨을 거다. 근데 이 어머님이 만약에 어머님과 비슷한 또래의 상담자분, 뭐 선생님을 찾아가셨다면 아마 친구처럼 아유, 우리 애도 그렇더라. 우리 애도 한동안 그렇게 애를 먹이더라. 막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상담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을 찾아가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말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 60대 철학하시는 철학원을 찾아가면 60대 분이 하시는 철학원을 찾아가면 그분은 저를 딸처럼 생각하고 말을 하시겠죠? 어. 그러니까 약간 교훈적인 얘기. 그러니까 살아온 인생, 내가 살아보니까 이러이러하더라. 살아온 얘기를 해주시지 않을까요? 제 거를 보시면서 본인은 살았는데, 본인이 살아보니까 이거는 이러이러하고 저건 저러저러 하더라. 그리고 이제 도화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은 이제 도화살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근데 이것도 맨 관련이 있는 얘기인데, 이제 도화살, 예전 이제 이게 복숭아 도자에 꽃화자거든요. 복숭아 꽃이라는 얘기인데, 왜 도화살이 있으면 뭐 요즘 그 옛날 어르신들은 그러잖아요. 기생, 유흥 쪽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고, 막 그런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은 그렇게 안 봐요. 왜냐하면 도화가 복숭아꽃. 예쁘니까 누구나도 한번 쳐다보는 그런 의미거든요. 누구나도 한번 좀 봐줄 수 있는 너무 예쁜 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오히려 연예계나 이래 남한테 얼굴을 보여야 하는 직업, 그 지금 유튜브 같은 거 이런 직업군을 가진 사람한테는 너무 필요한 성분이거든요. 사실은. 누군가 한번 나를 더 봐주는 성분 자체를 내가 갖고 있다면 남들보다 훨씬 유리하게 이제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철학 공부를 한 연령대에 따라서 풀이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생각하시는 기준들이 다르고. 왜냐하면 철학은 이제 명리학 공부는 이제 살아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딱 어느 선에 고정된 게 아니고 시대에 맞춰서 이게 변화해 나가고 있거든요. 음. 근데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미 고정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처럼 이래 젊은 분이 철학 공부를 하시면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거를 이제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는 사람의 시각에 그러니까 이걸 상담하러 찾아가는 사람이 만약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조언이나 인생의 조언을 구하거나 교훈을 얻고 싶으면 연령이 조금 높은 분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그리고 아 그냥 친구처럼, 그러니까 이거 친구처럼 만나서 막 내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고 나와 같은 공감을 불러일으켜 줬으면 좋겠다 하면 그런 연령대의 상담자를, 그러니까 이제 상담하시는 분을 찾아가면 정말 공감이 되면서 이제 서로 막 마음 맞춰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사실은 제 연령대에 오시는 게 제일 편해요. 제일 말이 잘 통하거든요. 제일 재밌고. 저희 막 비슷하잖아요. 비슷한 세대를 겪었고, 비슷한 세대를 살았고, 부모님의 성향도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저희 세대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확실히.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주인 따라 온다고 정말 제 연령대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도 진짜 아직 진짜 초보 상담가예요. 아직도 손님 예약하면 막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심장이 두근두근거려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제 사주를 매년 보잖아요. 이제 그 이제 사주 보러 오신 상담자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원장님은 운이 안 좋을 때, 나쁜 운일 때 뭐 피해 가냐고, 막 쏙쏙 피해 갈 수 있냐고 막 이러더라고요. 제가 올해 안 좋은 운인데 쏙쏙 피해갈 수 없어요. 피해갈 수 없죠. 근데 진짜 조심하죠. 운전을 할 때도 정말 조심히 막 사방팔방 다 잘 살피고 가고, 천천히 가고, 그리고 웬만하면 이제 멀리는 안 가려고 하고, 그리고 약속도 정말 중요한, 좀 꼭 만나야 되는 약속만 하고, 막 일부러 만들어서 막 약속 일부러 만들어서 나가진 않거든요. 제가 제 운이 안 좋을 때는 정말 많이 조심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아 내가 올해 돈이 안 되겠구나.' 막 이런 걸 알잖아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바심이 나요 사실은. 엄청 나요. 나는데 인제 안 되는 걸 이미 아니까 마음을 비워요. 마음을 비우려고 또 노력해요. 노력하고 내가, 근데 안 좋은 게 있으면 분명히 좋은 쪽이 있거든요. 이게 무조건 막 '아 무조건 밑바닥을 칩니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러면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느 길인지를 인제 방향을 찾는 거예요. '내가 올해는 그래 돈은 안 되겠구나. 그러면 공부를 좀 해야겠구나. 이 공부 학문 쪽으로 운이 좀 들어왔으니까 힘들더라도 공부를 조금 해야겠구나. 근데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는 많은 건 어쩔 수 없겠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그러면 이제 어떤 공부를 할까? 이 공부는 이제 평생 해야 되는 공부라서 이제 이 공부는 계속하고 있는데 '내가 어떤 거를 조금 시도를 해 볼까?' 그래 제가 또 이게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게 재밌고 이걸로 사람들을 만나는 게 너무 좋긴 한데 내가 정말 이걸로 생계가 안 되면 어떡할까? 벌어 놓은 거 다 쓰고 나서 그다음에는 어떡할까? 만약에 정말 그때까지 내가 정말 자리를 못 잡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도 정말 불안감이 막 한 번씩 엄습해 오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지금 너무 재밌고 사람 만나는 게 좋고 이걸로 만족을 하고 제2의 직업을 하나 더 갖고 있으면 내가 나를 찾아온 내 상담자들한테는 욕심을 안 부려도 되잖아요. 돈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로 돈을 그러면 벌려고 하지 말까? 다른 직업군을 찾아볼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쨌든 이거는 자영업이잖아요. 자영업이니까 이제 오전 시간은 조금 자유롭다. 그리고 내가 예약을 조금 이제 내 스스로 예약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는 직업이라서, 그러면 이제 '다른 쪽으로 공부를 조금 더 해 볼까?' 이런 생각도 이제 올해는 저는 했거든요. 그래서 사주 상담가는 도대체 뭐 방법이 있어서 막 요리조리 피할 수 없거든요. 나쁜 운이라고 해서. 많이 조심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아 이때는 이렇더라.' 그고 느꼈던 것들, 알고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음 제가 뭘 안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를 이제 구별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여러분들과 저와의 차이는 원래 그렇거든요. 남이 나한테 안 좋다고 하면 되게 기분 나빠요. 어. 근데
내가 내 스스로 공부해서 내가 안 좋은 걸 알면 받아들이거든요. 사실 그 차이예요. 그래서 왜 명리학 하시는 분 중에 강원 선생님이 그러시잖아요. 이 명리는 모든 국민이 공부해야 될 학문이라고. 저는 그 말에 사실은 많이 공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돈을 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생판 모르는 사람이 안 좋다고 얘기하면 받아들일 수가 없고 받아들이기도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내가 공부를 해서 내가 안 좋은 걸 알면 되게 조심해요. 어. 그런 거에 대한 차이점이 있어서 저는 뭐 근데 사실 이 공부가 너무 힘들긴 해요. 힘들고 이제 그냥 자기 사주, 가족 사주 정도 볼 정도의 공부는 그렇게 힘들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거를 업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되게 힘들거든요. 내가 살아온, 내가 겪을 수 있는 인생은 한계가 있어요. 저한테 오시는 분은 직업군들도 다양하고 이제 제가 이제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겪어보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래서 저는 책을 많이 보거든요. 제가 모르는 일을 겪으신 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지식을 갖고 있어야지 그분과 얘기를 하고 그리고 조금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평생 공부를 해야 되는 직업이거든요. 그리고 세상이 바, 세상이 이렇게 확확 바뀔 때마다 이제 좋았던 게 나빠질 수 있고 나빴던 게 좋아질 수 있는 아까 그 도화처럼 그런 것들이 많아서 이제 그 공부를 정말 놓지 않고 꾸준히 해야 되는 저는 그런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이런 걸 조금 알고 아 내가 정말 나의 얘기에 공감해주고 아, 내가 정말 막 이런 내 마음을 좀 알아주는 곳에 가고 싶다. 그럼 이제 요즘은 인스타 이런 데도 이제 철학하시는 분들 많고 이러니까 그냥 찾아서 조금 젊으신 분한테 가서 막 얘기하면 막 친구같이 얘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생각해보면 뭐 두 번 볼 사람 아니잖아요. 뭐 조금 더 좀 창피한 얘기 다 해도 뭐 사실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더 마음 편하거든요. 흉될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 찾아가고 내가 정말 인생에 교훈이 필요하고 조언이 필요하면 조금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을 찾아가면 이제 거기서 또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요런 팁을 알고 이제 사주를 보러 다니시면 철학과 저는 이제 점집은 철학과는 다른 세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점사를 보시는 분들은 그분들만의 세계가 있을 거고 아무튼 철학과는 요런 팁을 가지고 보시면 조금 더 손쉽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집에서 유튜브 촬영을 하는데요. 사실은 유튜브를 할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제 얼굴도 나가야 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아직, 그러니까 사주 공부를 한 사람이었지, 사주 상담을 한 지는 채 1년이 안 된 사람이라서 아직 진짜 초보자거든요. 정말 차로 치면 아직 초보 운전 붙이고 다녀야 될 뻔. 그래서 아직 완전 초보자라서 이제 제가 해드리는 얘기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다가갈지 사실 조금 겁이 났어요. 났는데 그래도 제 영상을 보시고 아 저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정말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충분히 저한테는 제가 하는 일 중에 나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하기로 마음먹었고, 여러분들은 올해 목표를 정하셨어요? 저는 올해 운이 안 좋은, 운이 너무 안 좋은 운이 너무 안 좋아서, 운이 안 좋은데, 그래도 운은 있어가지고, 공부를 조금 해볼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자영업을 하니까 사람이 약간 나태해지더라고요. 이제 직장을 다닐 때는 이제 무조건 일어나야 되는 시간과 들어오고 나간 시간이 되게 명확하잖아요. 근데 자영업을 하니까 이제 예약 손님을 받다 보니까 제가 되게 나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 거, 저 이제 일상 브이로그도 찍을 거거든요.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 스스로 약간 동기부여. 그러니까 이제 저와의 약속인데 누가 좀 지켜봐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와의 약속이긴 한데 누군가 좀 지켜봐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잘하고 있나?' 막 이렇게. 그래 가지고 이제 일상도 찍을 거라 가지고 일상은 이제 제가 찍어 보니까 많이 추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일 주일에 한 번씩 엄마랑 아빠를 만나고 있거든요. 엄마 아빠가 이제 집에 오시는데 그걸로 인제 엄마가 인제 저희 집은 이런 얘기까지. 저희 집은 부모님들이 인제 연세가 많으세요. 인제 아빠가 올해 인제 팔순이 되셨거든요. 제가 40인데 결혼도 늦게 하시고 자식도 쪼끔 늦으셨대요. 그래 가지고 인제 엄마가 와서 인제 제가 혼자 있으니까 인제 일 주일에 한 번씩 저녁을 해 주세요. 직접 인제 밥을 못 얻어 먹는다고 저녁을 해 주시는데 인제 '그거를 쪼끔 찍으면 어떨까.' 그 사람이 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건 사실 죽음이거든요. 내가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런 것들이 인제 저는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부모님이 편찮으시거나 뭐 그렇진 않아요. 아직도 이제 사회 활동을 하시고 장사를 하고 계시고 이런데 그래도 뭔가 엄마와의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거니까 '엄마와의 일상을 조금 담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니까 요리 솜씨가 저희는 좋거든요. 식당을 물론 하시니까 요리 솜씨가 엄청 좋으신 분이라서 '아 이런 걸 좀 다 남겨 놨다가 나중에 좀 해 먹어야겠다.' 막 이런 마음도 있고 그래서 엄마와의 그러니까 일상 브이로그는 아닌데 엄마와의 시간, 요리 시간을 찍으려고 합니다. 네, 또 일 주일에 한 번씩은 가능해서 그것도 찍어 보고 제 일상도 사주상담가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막 이런 거 궁금해하시지 않을까요? 이 직업이 되게 음지에 가려진 직업이라서 이런 걸 하시는 분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해 보려고요. 그래서 한번 올 한해는 유튜브도 진짜 열심히 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진짜 열심히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누군가에게 정말 쪼끔이라도 정말 티끌만큼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사실 너무 감사한 일이거든요. 저는 말을 하는 직업이라서 제가 모르는 사이에도 제 말로 업을 쌓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게 인제 약간 이걸로 퉁 쳐지기를 누군가의 이런 영상들이 도움이 되면서 퉁 쳐지길 너무 맞죠. 뭐 저는 일단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지켜봐 주시고요. 여러분한테도 매일매일이 감사한 하루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그래서요. 그러면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